사람을 종이로 평가하시길래요. 하어, 어느 가을 저녁 한 고급 한정식 식당의 개인실. 조명은 은은하고 테이블 위에는 계절꽃이 한 송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여자. 한 사람은 잘 다려진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세탁소 일을 마치고 급하게 갈아입은 듯한 수수한 카디건 차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명함 한 장이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적. 이어진 건 종이 찢기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을 종이로 평가하시길래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수수한 카디건의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이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그해 가을, 박지연은 아침 6시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세탁소. 간판은 오래됐지만 유리창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기계를 돌리면서 오늘 저녁 일을 생각했습니다. 딸의 상견례.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어 봤습니다. 옷은 제일 단정한 걸로 골랐고 말은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서연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패션 디자이너로 일한 지 어느새 4년이 됐습니다. 작은 브랜드였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최준혁을 만난 건 업계 행사에서였고 두 사람은 1년 넘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준혁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성우는 국내에서 이름 있는 패션 브랜드의 대표였습니다. 어머니 윤미라는 그 회사의 얼굴처럼 여러 행사에 나타났고 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6시 지연은 세탁소 문을 잠그고 서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생각해. 지연은 창밖을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마. 식당에 도착했을 때 최성훈 부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정갈하게 단장한 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지연의 카디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오갔고 차가 나왔습니다. 자리가 잡히자마자 윤미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세탁소 합니다. 동네에서. 짧은 침묵. 윤미라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두 마디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계절 나물이 조심스럽게 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윤미라의 말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나를 세워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디자이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업계는 배경이 정말 중요해요. 이름값이 있어야 문이 열리는 세계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법이에요.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서연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 안에서 맴돌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억눌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두 집안의 결합이니까요.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다 싶어서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와 당신은 다르다는 것. 그 선을 넘으려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 격식을 차린 말투 안에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조용한 방관이었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조용히 테이블 위를 훑으며 이 자리의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까지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챈 사람은 지연뿐이었습니다. 지연이 말없이 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두 글자였습니다. 짧고도 단단한 두 글자였습니다. 그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을 무렵 윤미라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얇고 고급스러운 종이였습니다. 엠보싱으로 처리된 브랜드 로고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윤미라는 그것을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세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랑과 확인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겠느냐는 뜻이었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배려처럼 포장된 말이었지만 받아드는 쪽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또 떨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브랜드 이름, 직함, 주소. 눈이 차분하게 글자 위를 지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읽는다기보다는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이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성훈이 느긋하게 찻잔을 들이켰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자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내가 할 말을 다 했고 상대방은 들을 것을 들었으니 이제 남은 건 그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멈추게 할 생각도 서연의 편을 들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불편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손이 명함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크지 않은 소리와 함께 명함이 두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윤미라의 미소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최성훈의 찻잔 드는 손도 멈췄습니다. 지연은 찢어진 명함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종이로 평가하시길래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흥분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지극히 담담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미라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최성우는 내려다보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계 소리만 조용하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윤미라가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지하던 부드러운 미소와 말투는 어디론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눈가에 핏기가 돌았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찢어진 명함을 내려다보는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당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윤미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 눈빛이 오히려 윤미라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연이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20년 넘게 직접 일군 회사 명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명함을 이렇게 찢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성훈이 낮은 목소리로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라. 그러나 윤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저희가 이 자리에 직접 나온 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아십니까? 그 배려를 이런 식으로 갚으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딸의 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앉아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려라고 하셨죠?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윤미라가 반박하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그 말을 막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이 들은 말들을 배려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윤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셨으면 사람을 보셨어야죠. 명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라면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성훈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거만함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그 눈 안에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준영만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관자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성훈이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내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설 차례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불쾌함이 얼굴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명함을 찢힌 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이름이 그 자리에서 찢겨나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 이름은 알고 계시죠?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그 회사의 명함을 이렇게 찢으셨으니 그에 맞는 책임은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미라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해졌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방 안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을 천천히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지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수수한 차림의 그녀였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알죠.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최대 주주니까요. 방안이 멈췄습니다. 윤미라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성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엇인지 뇌가 다시 한번 처리하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이끌어온 회사, 그 회사의 주인이 지금 이 자리에 수수한 카디건을 입고 앉아 있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서연도 굳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쏟아졌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은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최성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가 작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낡은 세탁소 앞치마 뒤에 그 모든 것을 숨겨온 사람. 그리고 그 침묵이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최성훈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깐 지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본사 전략실 이정훈 CFO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번호가 울린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최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실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미라가 뒤를 바라봤고 서연은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으로 돌아오는 최성훈의 얼굴빛은 나가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이 자리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게 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은 최성훈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위압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지연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미라는 남편과 지연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표정 어디에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최성훈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위압감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긴장인지 당혹감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오신 이유입니까?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딸 상견례 때문에 왔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가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을 참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찢어진 명함 두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처음으로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성훈의 회사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대표이사 교체, 내부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횟수가 늘었고 몇몇 팀장들은 조용히 이력서를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최성훈의 이름으로 돌아가던 회사가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방향의 끝에 누가 있는지 사내 누구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들 앞에서 오래 함께 일했던 사람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지만 결국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직접 나섰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조용히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 뒤에서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명함 하나 들고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최성훈은 임시 이사회에서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식 발표문은 간단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 그러나 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20년 된 자리가 이렇게 조용히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윤미라는 그날 저녁 오래 다니던 사교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향하던 시선들이 이제 어떤 온도일지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불리던 자리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손이 이제는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내밀던 명함 한 장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었던 자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끝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리던 것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을, 누군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 당연한 사실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한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미라가 일하게 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한때 그 안의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들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유니폼은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수수한 카디건을 훑어보던 그 눈이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걸어 들어온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디자이너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미라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미라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그 말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찢겨나간 명함 두 조각이 결국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윤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조용함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셨어야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매장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세탁소.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옷 냄새와 다림질 냄새가 섞인 언제나 그대로인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세탁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컬렉션 성공했어. 지연이 작업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 묵묵히 지켜본 것, 끝내 믿었던 것. 지연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그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탁소 안은 조용했고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명함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장 화려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무것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면서